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업로드가 조금 늦었네요. KBS 사표 내고 제가 바로 제주로 갔었잖아요. 제주살이 5개월 하고서 서울 오니까 그동안 밀어놨던 일들이 반가워 하면서 그대로 저에게 몰려오더라고요. 역시 일은 미뤄두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주에서 서울 오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고 하느라고 너무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사실은 이 유튜브 하루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또 저와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될 것 같고 한 번 쉬면 두 번 쉴 것 같고 두 번 쉬면 세 번 쉴 것 같고 영원히 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사실 저는 유발 하라리를 사피엔스라는 첫 책이 나왔을 때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저의 기존 관념이나 상식을 깬 책이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저자가 누구야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2번이나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다큐멘터리 프리젠터로 갔다 왔고, 한 번은 제가 그 한류 추진단이라는 KBS의 한류 TF 팀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나운서를 안 하고. 이건 정말 여러분이 의외의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 그 히브리 대학에서 퀴즈 온 코리아라는 이스라엘 대학생들이 한국어 퀴즈를 보는 그 대회에 제가 이제 그 심사를 갔던 거예요. 그때 히브리 대학을 갔던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근데 그 히브리 대학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랐던 게 가방 검사를 하면 총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히 삼엄한 곳이었어요. 가자지구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중동 분쟁이라든가 그 종교 분쟁의 어떤 핵심 지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온몸으로 느끼고 왔던 그런 곳인데, 아니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거예요. 제가 그 대학에 곳곳을 많이 안내받아서 다녔는데 혹시 나랑 지나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뇌생남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고, 저는 정말 최근에 몇 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많은 영감과 충격을 줬던 그런 책이에요. 200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은 생물학자인가? 뭐 과학기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은 역사학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의 눈으로 이른바 통섭을 실행해서 다른 학문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컨대 이 유발 하라리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리게 된 책이 사피엔스라는 호모 책입니다. 사피엔스.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읽었어요. 7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네, 뭐 네. 한국에서도 당연히 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현생 인류가 어떻게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는가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는 그쵸. 책이고요. 네. 그 이후에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을 냈고, 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무려 21가지의 예. 과업을 또 제시하면서 역사학자인 동시에 정말 문명의 어떤 통찰자로서 어떤 우리에게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우스라는 뜻이 신이 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데우스가 갖고 있거든요. 신이죠. 네. 예. 근데 이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숙명적으로 지녀왔던 가난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전쟁 같은 이런 과업들을 나중에는 극복하게 되고, 예. 뭐 지금 현재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인간이 불멸, 또 행복, 신성을 성취하게 되면서 네. 정말 신처럼 군림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저 읽으면서 좀 무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전 호모데우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니 호모데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면 나는 끝장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네. 우선 컸고 예. 그런 호모데우스의 등장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정치의 역할, 앞으로 정치가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갈지가 네, 결국 네. 이 호모데우스가 도래하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대처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인류의 과제가 네. 기아로부터 해방, 전염병으로부터 해방, 전쟁으로부터 해방이었대요. 네. 20세기까지. 예.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거죠. 기아 문제를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해서 그쵸.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네. 거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아주 퍼센티지가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전쟁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 거의 통제하는 수준이 됐다. 전염병 같은 경우를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1300년대 흑사병이 나왔을 때 네. 유라시아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생명을 앗아갔거든요. 네. 과학의 발달로 극복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1세기의 과제는 그럼 뭘까? 인류가 또하는 그것은 불멸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네. 신성이 되는 것. 네. 이거라는 거죠. 이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네, 네. 21세기라는 거고요. 네. 100년 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50이 안 됐대요. 근데 100년 동안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려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50년 안에 기대 수명을 2배로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2050년, 60년대가 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살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일어날 변화, 예. 이것을 예측한 적이 있는가? 예. 인간들이요. 예. 미리 내 보여주는 거야. 어. 미리미리 대비해. 어. 이런 통찰력이 있는 책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허위평론가가 호모데우스를 요약을 해줬는데요. 같은 책을 두 사람이 읽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요약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칼리 피오리나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2016년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여성인데요. 휴렛 패커드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이 책이었는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칼리 피오리나가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MIT에서 석사를 했고 메릴랜드 대학에서도 석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부했던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의 교수님이 매주 10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그런 책들을 읽고 요약해 오라는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2페이지로. 그래서 처음에 2페이지 요약이 안 돼서 20페이지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요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2페이지로 요약하는 걸 한 학기 내내 했더니 본인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얻고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읽었는데 예, 저도 뭐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요즘 오유경의 인생 책방 진행하면서 거의 매주 뭐 1000페이지 혹은 뭐 700페이지 이런 책 아주 쉽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허리가 무너질 지경인데 저도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공력이 많이 쌓일 것 같고요. 예, 요약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호모사피엔스가 왜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예. 그것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리고 어떠한 생물도 개체가 70억 개가 된 게 없어요. 예. 근데 인간은 지금 70억 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지구를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지배한 거죠. 네. 그것을 통찰한 것이 이제 사피엔스라면 호모데우스는 이제 인간은 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했는데 이제 인간이 신을 밀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신을 밀어내고 인간이 최고다. 네.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지난 세계 현대사 300년을 이제 인본주의가 네, 지배했는데 네. 이것도 무너진다. 이걸 또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중에서 어떤 책이 더 좋았냐, 어떤 책이
더 나에게 영감을 주었냐 한다면 사실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를 한 줄 요약을 한다면 그거잖아요. 현생 인류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제시했는데 사실 그 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답과는 상상도 못했던 답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인간이 우수했던 이유는 불을 발견했다. 그리고 뭐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게 됐다. 뇌용량이 커졌다. 직립보행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발 하라리는 그 얘기를 하죠.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했다.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되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 통찰력은 저는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당했죠. 그 뒤에 호모 데우스 역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책이긴 했어도 사실 SF 영화에서 이제 조금씩 봤던 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인류가 과연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실제로 극복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령 구글 같은 경우는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모토를 내건 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뭐 완벽한 불멸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노화를 늦추고 우리의 기대 수명을 훨씬 늘리는 네. 역할은 분명 할 거라는 네.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행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뭐 기대 수명이 많아지고 뭐 심지어 불멸까지 가능하다면 더 이상 내세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의 이제 행복만을 추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쵸. 그럼 그때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예.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은 데이터로 생물이니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나쁜 방식,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극도의 쾌감을 높이는 방식을 차용하지만 네.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금단 증상도 없고 우리에게 악영향도 끼치지 않는.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은 알고리즘으로 다 풀리는 거고 그렇죠.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그냥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특정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그쵸. 될 수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멸과 행복을 거머쥔 인간은 뭐 신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의 신성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가시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초능력을 가진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방식.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엑스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돌연변이가 돼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네. 두 번째는 영화 로보캅처럼 사이보그처럼 우리가 기계와 결합해서 네. 가능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유기적 신체,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건 영화 트랜스센던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조니 뎁이 네. 그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게 돼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뜻밖의 곳에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인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얘기에서 답을 얻었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흙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한 번은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돌멩이를 하나 들으시고 영원한 것은 죽은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은 영원하잖아. 영원한 건 죽은 거야. 철은 영원하잖아. 철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죽은 것이고 생명은 유한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겁니다.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빌려온 힘이라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데이터가 지배하게 되고 데이터 숫자가 수치가 종교처럼 신격화돼서 데이터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될 그걸 겁니다. 데이터 교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예. 이세돌을 이기잖아요. 네. 이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데이터를 집적한 이런 AI 기능,
그걸 누가 인간이 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런 시대가 예. 급속하게 좀 오고 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불멸에 이르고 우리가 신성과 행복을 추구하면 그것은 유토피아일까? 그건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는 아닐 것 같아요. 호모데우스는 호모사피엔스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종인 거고 우리는 사라진 거죠. 예, 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방법,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습관이 이제 거의 몸에 밴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아, 맞아. 그러면 읽다가 다시 앞장을 다시 해가지고 맞아, 뭐지? 맞아. 예, 다시 기억하고. 예.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 중에 좋은 책 읽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내가 읽고 나로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읽으니까 기억에 남는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아마 1992년작이었는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또 메릴 스트립, 골디 혼, 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SF가 아니라 판타지 코미디로 그렸는데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재밌으면서도 무시무시해요.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끝으로 허위평론가도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류의 미래를 담아내고 예.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동시에 저는 다른 영화나 책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 그럼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 영화 그 예.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초월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슈퍼컴퓨터와 인간의 의식이 결합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라고 네. 하는 네. 생각거리 많이 던져지고요. 예. 또 요즘에 한창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아. 오늘의 작가상도 받았고요. 네.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 호모데우스의 어떤 미래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서 갖고 있는 그 본성들을 예. 어떤 식으로 유지해가고 아.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지를 그 소설집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오유경의 인생 책방, 앞으로 줄여서 5인방 어떠세요? 여러분 5인방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5인방 주인장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